자, 58번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58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2개 도함수를 갖는다. fx가 있는데 얘가 2개 도함수를 갖는다.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28번이 미적분 객관식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다고 어제 얘기해 드렸죠. 맞죠? 그러면 어제 28번 한 3개 정도 푼 것 같아. 맞지? 자, 근데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28번급 문제를 푼다라는 건 약간 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 아, 이 조건, 이 조건. 그러면 이게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몇 번 미분을 일단 하고 시작할까? 2번 미분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분을 2번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미분을 2회 하는 조작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도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저런 것들.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조건 가에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에 뭐가 된다? 이거의 5승입니다. 더하기 fx의 3승입니다. 더하기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 값이 뭐다? 이 값이 ln에 얼만데? x제곱 더하기 x의 2분의 5 형태가 만들어진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뭐 개수 비교 물 건너갔고요. 다항식도 아니니까 뭐 그런 거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못합니다. 이거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식조작은 2개밖에 없어. 미분을 2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식조작이라고 해봤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나 조건에서 뭐가 나왔느냐? 조건 나와봅시다. 조건 나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f-3과 f3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고 f'2가 0보다 크다. 보통 우리가 부등식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두 가지 측면이지.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 분류된 케이스, 여러 개의 케이스들을 뭐한다?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하는 거잖아. 맞지? 이까지는 들어봤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한 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근이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자 가보자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어떠한 알파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들어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3에 대한 함수값과 3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최소한 그려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가 있더라? 알파가 있더라. 그 얘기는 이제 여기에서 f 알파는 0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오케이? 나중에 정신 잃을 수도 있어요. 됐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f 알파는 누군지 모르죠. 알파는 지금 현재 누군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파는 0이다 라는 걸로 가정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뭐 해야 돼? 미분해야죠. 맞지? 개더럽지? 또 인상 쓰지 말고 뭐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하잖아요. 됐지? 해볼게. F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4승 곱하기 F 프라임 X입니다. 됐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뭐가 되니? 3의 fx의 제곱이죠. 자, 곱하기 얼마가 됩니다? 곱하기 f 프라임 x입니다. 그 다음 뒤에 a가 있고요. 더하기 a입니다. 이 값이 여기 있는 거. 오케이?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분의 5분의 얼마가 된다? 2x 플러스 1이더라. 됐지? 됐나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네. 자, 한 번 더 하시면은 얘를 미분합니다. 20에
fx의 3승에 속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의 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5의 fx의 4승에 f 더블 프라임 x가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게 도함수까지 일단 했고, 그 다음 밑에다가 적어봅시다. 밑에다가 적으면 6의 fx의 f 프라임 x의 전체의 제곱이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있는 거 요거 3fx의 전체의 제곱에 f 더블 프라임 x가 되는데, 됐죠? 얘는 사라지고 얘를 정리합니다. 얘가 밑에 나오지. 자,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요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의 전체의 제곱분의 자미분 모 그대로니까 2의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분의 5 하나.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얘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여기도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 위에 것만 살짝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를 살짝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위에 것만 살짝 분자만 정리하면 2x 제곱이고 마이너스 얼마가 되느냐 하면 4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4x 나오고 2x 나오니까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이쪽에서 5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더하기 4가 됩니다. 마이너스 2로 묶어냈었을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자,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에 얼마가 된다?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럼 봐. 잘 들어봐. 내가 재료가 미분한 거 하나, 미분한 식 하나, 그 다음에 좀 더럽긴 하지만 2번 미분한 식 하나, 이거 분자까지 정리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저 위에 봅시다. F알파가 0이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원래 있는 식까지 해서 토탈 식은 하나, 둘, 미분까지 해가지고 셋 나왔고, 할 수 있는 거 이미 정해졌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외통수 느낌이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알파를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어디에다가? x에다가. x에 알파를 집어넣습니다. 왜? F알파가 0이다라는 걸 쓰니까.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느냐? 다 날아가죠. A 알파 플러스 B가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되겠네. ln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5야. 이렇게 첫 번째 식 날아갑니다. 이거 날아가고 이거 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쭉 가면 여기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알파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고 싹 다 날아갑니다. 쭉 다 날아가면서 여기 더하기 A만 나오겠네. 여기 A만.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5 분의 위에가 얼마 된다? 2알파 더하기 1이 되겠네. 오케이? 아직까지 몰라요. 근데 밑에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 밑에는 시원하게 다 사라집니다. 시원하게 싹 다 사라집니다. 이거. 오케이? 싹 다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러면 좌변은 0입니다. 우변에 뭐가 나온다? 분모에 x제곱 더하기 x 더 아이씨 뭐야? 알파 뚝 집어넣어야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5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고, 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에 알파 더하기 2, 뒤에 있는 건 알파 빼기 1. 이가 됐어? 됐죠? 이가 됐지? 탁 나왔지? 이제 선택의 순간이 나왔잖아. 알파가 얼마냐? 마이너스 2냐? 알파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냐? 오케이? 됐어? 이까지 해야 되죠? 됐어? 그래서 알파가 1이다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알파가 1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등식 만족하고 이 등식 만족하는데 A 값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A 값이 얼마 나오느냐? 알파 1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오케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1 더하기 1하면 2고 2분의 9가 되고 위에 있는 거는 얼마가 되는데? 3이니까 3분의 2 나오네. 오케이? A가 3분의 2 나옵니다. 그럼 잘 들어봐. A가 3분의 2 나왔고 알파가 1 나온 상황에서 여기다가 A 알파 집어넣으면 B값 나오는 거 알겠지? 맞아? 근데 문제는 이거야. 얘가 이 조건까지 사용 안 한 이 부분까지도 얘가 되겠느냐? 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잘 들어봐. 이를 어디다가? F'이잖아. 어디다 집어넣어보면 되겠니? 적절한 식에다 집어넣어보면 되겠지. 이쪽은 2개 더함수까지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니까 2를 집어넣어봅시다.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집어넣어볼게.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조금 해보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어볼게요. 자, 갑니다. 여기다 집어넣어볼게요. 집어넣기 싫어. 일단 이거부터 먼저 집어넣자. 이거부터 먼저 집어넣을게. 안 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여기 있는 거. 2 집어넣으니까. 얼마니? 계산해보라고. 6 더하기 2분의 5니까 얼마인데? 2분의 17인가? 오케이? 또 이래놓고 또 좋은데. 진짜 최악이야 진짜. 이래놓고 계산시켜놓고 계산 열심히 하고 있으면 졸어. 지금 졸고 나중에 돼가지고 2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5가 되겠네. 됐어? 그럼 얼마가 되죠? 17분의 5가 됩니다. 아이씨 뭐야. 됐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안 된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봐. 뭐 고개 끄덕끄덕인 사람이 있네. A가 지금 얼마야? 3분의 2예요. 근데 이미 얘가 여기 17분의 10보다 앞선 상황이에요. 큰 상황이에요. 근데 뒤에 더해지는 값들을 봐봐. 여기 2 집어넣고 여기 2 집어넣잖아. 그럼 이미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고 심지어 뭐가? F'2도 양수라고 했거든. 그럼 아무리 작은 값을 찌끄레기를 더해준다 하더라도 얘가 이쪽이 더 크잖아.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미 결정 났죠? 이해되세요? 따로 확인해 보면 안 됩니다. 얘는 안 되는 거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얘는 아웃이죠. 끝입니다. 얘 나머지 한 수학 되겠지. 끝. 됐지? 끝이야. 됐지? 그래서 알파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알파가 마이너스 2였다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2를 어디다가 대입하면은 어디다가 여기 2번식에다가 대입하면 A가 나오고 A가 나오면 연쇄적으로 알파와 베타가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B가 나오고 그러면 A, B 값 나오면 게임 끝.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게 올해 나온 문제예요. 올해 이게 나올까? 올해 이가 나올까? 됐지? 올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계산 이상 맞지?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이용해서 알파값 찾고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가 되더라. 오케이? 잘했어요. 자, 우리가 이계도함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계도함수 관련된 문제들을 살짝 한번 보실 건데 옆에 보시면 60번 있어요. 60번 있습니다. 이게 지금 60번 문제는 예전 문제야. 예전 문제가 되는데 학교 내신에 가끔씩 등장해요. 왜냐하면 알면 순식간에 풀리니까요. 오케이? 알면 순식간에 풀립니다. 얘는 정말 빨리 풀리니까 내신을 위해서 일단 생각을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gx가 있습니다. gx가 절대값에 이 사인에 x 플러스 2 절대값 x고 더하기 1이고 여기에 절대값이 붙은 거야. 그리고 f가 있을 텐데 얘가 gx, f의 gx가 hx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뭐다? 거기 보시면 또 나왔죠. 이게 도함수입니다. 얘는 강제성이 부여된 거야. 두 번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도함수를 갖고 그리고 이게 도함수가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H'X가 있으면서 얘가 뭐다?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연속이다 라는 거고 F'3을 자 F3이 아니라 F'3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자 볼게요. 내가 어떤 식으로 푸는지 봐. 지금 이제 뭐냐 f가 4차 함수입니다. f가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로 준 이유는 뭘까요? 얘는 미분도 가능하고 연속인 상황이고 자유로운 함수야. 이게 겉함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겉함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겉함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고 잠깐만 이건 알죠? 우리 이제 f 알파 플러스라는 거는 알파에 대한 우극한을 뜻하는 건데 f라는 함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그냥 함수값이랑 같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납득하시죠? 이거지 납득하지? 플러스 붙이나 마이너스 붙이나 어차피 뗀 거나 마찬가지다. 누구는? 4차 함수. 맞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마찬가지겠죠. 맞죠? 얘도 누구랑 동일하다? 아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그냥 f 프라임 알파나 동일하겠지. 오케이? 뭐 이런 것들 하나. 자 먼저 뭐를 좀 살펴볼 거냐 하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뭐 첫 번째 gx부터 먼저 관찰합시다. 우리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뭐 그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 요거부터입니다. 이게 도함수까지 내려가가지고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러면 자 한번 가봅시다. 이계 도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은 1계 도함수까지는 존재를 해야 되니까 자 미분 한번 해볼게.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 한번 해봅시다. 얘를 미분하면 F'의 gx입니다. 한번 미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g'x가 됩니다. 이게 한번 미분한 거지. 얘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얘가 누가 될 거냐면 F'의 gx의 앞에 건 미분하면 아까 전에 했었던 것처럼 g'x의 제곱이 되겠고 그다음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 gx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니까 e'x가 되더라. 뭐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뭐다? 좌극한, 우극한 뭐 이런 것들을 뭐를 이용해서 여기서 따져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따져주고 여기서 따져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져주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따져줄 수는 없잖아요. 의심지점, 오케이? 의심지점에서 따져줍니다. 결국 연속이냐 연속이지 않느냐를 묻는 거는 의심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의심지점을 먼저 찾는 거야. 이게 이 문제에서 포인트입니다. 의심지점이 누가 되는지 찾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의심지점에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위에 봅시다. 그래프 보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x가 0 이상일 때는 2의 사인에 3x에 더하기 1이 됩니다. 절대값 조금 이따 붙이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리고 살짝 그리는 겁니다. 살짝 그리는 거야. 자 봅시다. 얘 y가 얼마나 되겠어? 1이죠. 당연히 1을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맞지? 자, 0이 여기쯤 있었다고 칩시다. 0이 여기쯤 있으면 얘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겠지? 얘는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겠지? 왜? 주기가 3분의 2 판이니까. 근데 얘는 거기에 비해서 3배 정도 느리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란 말이야.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자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얘는 이렇게 시작하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개봐. 그건 너무 크게 됐네. 밑에가 중요한데. 왜 이래? 얘들 그냥 알아서 봐. 됐지? 원래는 좀 더 넓게 그려야 돼. 알아서 봐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출렁출렁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y 꼴 3입니다. 이쪽 부분이 y 꼴 마이너스 1이기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여기가 뭐다? y 꼴 0이 될 거니까 나온다 이제. 불연속 의심 지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미분 불가능한 자 생각해봐.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지. 첫 번째에서 미분 가능하겠죠. 이해돼요? 두 번이나 미분 가능해야 된다. 두 번이나 미분을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미분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절대값 붙이고 여기다 절대값 붙이니까 얘들아 이 미분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뭐야 일단 그냥 그래. 이렇게 미분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미분 불가능한 지점 여기도 뭐다? 심지어 여기도 맞죠? 이해되세요? 누가? 속함수가 속에 들어있는 이 속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들이 덕 이렇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2개 도함수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1개 도함수가 존재해야 되고 1개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일단 미분 가능해야 돼. 됐죠? 여기까지 이 논리 알겠죠? 미분 가능해야 돼. 근데 보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런 지점에서는 뭐다? 미분이 불가능하더라. 오케이? 근데 얘들아 일일이 이거 다 따져줄 수 있어? 없어? 없지만 우리 하나를 여기 있는 요 지점에다가 알파라고 둡시다. 오케이? 잘했나요? 얘를 알파라고 둘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와 알파 마이너스 연속은 어차피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f 프라임에 다시는 안 한다 얘들아. 그러니까 잘 보시고 g 프라임에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따져주는 겁니다. g의 알파 마이너스 곱하기 g 프라임의 알파 마이너스야. 다르니? 근데 얘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되잖아. 맞죠? 같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봐. 얘랑은 특징이 뭐예요? 알파 플러스에서 미분계수. 알파 플러스에서 알파보다 살짝 큰 쪽에서 미분계수는 양수입니다. 맞죠? 알파 마이너스에서 미분계수는 뭐예요? 음수입니다. 근데 단지 뭐만 차이 나겠어요? 뭐만 차이 나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을 m이라고 두면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m이죠. 뭐야? 됐지? 마이너스 m입니다. 됐어? 이해납니까? 됐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g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연속함수지. 그럼 연속함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어차피 g알파랑 동일한 거 아니야? 맞죠? 얘들아 g알파가 얼마니? 0이죠.
의미하는 바가 뭐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 하나. F 프라임 제로는 제로. 첫 번째 거 조건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해가? 자 여기 봐. 다시 봐. 이게 베타야. 베타야. 베타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하겠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다르겠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르니까 여기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에서 집어넣겠지. 근데 베타 플러스랑 베타 마이너스는 전부 다 뭐야? 함수값이 g의 베타랑 똑같은 거니까 g 베타 어차피 0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 점에서 따지고 이 점에서 따지고 이 점에서 따지고 이 점에서 따지고 따져봤자 결론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저 결론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럼 등식의 수가 현저히 모자라는 거야. 왜? F'3을 구하려면 적어도 등식은 2개 정도 더 있어야 돼. 3개 정도 있어야 되잖아. fx를 구성해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자, 안 본 지점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거든요. 자, 잘 들어봐. 왜 저 부분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여기는 뭐만 차이 나는데? 부호만 차이 나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부호만 차이 나지. 얘는 부호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예 부호만 차이 나는 값 자체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쉽게 해볼까? 얘 뭐 하면 되는데 여기서 미분계수잖아. 그럼 얘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 얼마가 되죠? 6 코사인 3x가 되겠지. 거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6 나오죠. 여기에 들어있는 여기 이 우미분계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6입니다. 오케이? 6입니다. 반면에 반대쪽은 얼마가 되나요? 반대쪽은 마이너스 2밖에 안 되지.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데 얘는 뭐냐? 자, 얘는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일단 다 구해놨어요. 이쪽은 부호만 차이 나는 상황. 이쪽은 부호뿐만 아니라 아예 절대치 자체가 다른 상황이야. 됐죠? 그런데 다시 한번 봅시다. 얘 또한 요 지점이 0이 되는 거니까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G 0 플러스에다가 G 프라임 0 플러스가 되는 거고 F 프라임 G 0 마이너스에다가 G 프라임 0 마이너스가 될 텐데 얘가 얼마가 된다고? 6이라고. 얘가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2라고. 아까 전에 저기다 적어놨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무척 다른 값이야. 근데 G0 플러스랑 G0 마이너스가 얼마인데? 이 값은 함수값이 1인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1이잖아. 그러면 얘가 0으로 가야 되네. 따라서 F 프라임 1이 얼마다? 0이다.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 70%까지 왔어. 대부분 이제 2까지는 해. 2까지는 하는데 한 단계를 더 넘어가야 돼요. 뭐라고? 이게 도함수가 존재하는데 연속이라고 그랬어. 자, 여기서 봅시다. 이제 잘 들어봐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면 문제가 그냥 껌이야. 그냥 바로 하겠지. 바로 한다고 이해만 정확하게 되면 나오잖아요. 이 단계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안 거칩니다. 안 거칩니다. 자, 안 거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일 거니까. 자, 봐봐. 여기 봐. 이렇게 쭉 갑니다. 얘를 위해서 일단 봅시다. 자, 내가 여기에다가 알파 플러스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그러면 F 더블 프라임의 알파 플러스 G 프라임의 알파 플러스 이 녀석의 제곱이고 F 프라임의 G의 알파 플러스 G 프라임 더블 프라임의 알파 플러스를 할 거고 자 밑에 F 프라임 더블 프라임의 알파 마이너스 곱하기 G 프라임의 알파 마이너스의 제곱이야. F 프라임의 G의 알파 마이너스가 되고 G 더블 프라임의 알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데 자 앞에서부터 좀 챙겨봅시다. G 프라임의 알파 플러스 G 프라임의 알파 마이너스 얘들아 여기 봐. 얘들아 봐.
해보세요. 자, 4차 함수죠. 4차 함수의 알파 뭐야 이거? 아씨, G 집어넣어야 되겠죠. G 집어넣어야 됩니다. G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4차 함수에서 G 알파 여기 더블 프라임입니다. 여기 있는 요 G 알파 플러스 얼마라고? G 알파 플러스 0입니다. 여기도 어차피 0이죠. 오케이? 됐어? 0이니까 이거 같죠? 값이 같죠? 여기 봅시다. G 프라임 알파 플러스랑 G 프라임 알파 마이너스인데 G 프라임 알파 플러스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근데 제곱하니까 같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아집니다. 이 값이 같아집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됐어요? 됐죠? 그 다음 또 봐. F 프라임 얘가 얼마라고? 0이야. 아까 전에 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0인데 F 프라임 제로가? 제로네. 그럼 얘 얼마야? 제로고 제로잖아. 그럼 뒤에 누가 가지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같아지겠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뭐를 이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자동으로 같아지니까 따져줄 필요 없고 남아있는 부분 얘가 되겠지. 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적어볼게. F 더블 프라임에 얼마니? G에 0 플러스입니다. 곱하기 G 프라임에 0 플러스의 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F 프라임에 G 0 플러스가 되고 제일 끝에 G 더블 프라임에 0 플러스가 됩니다. 마찬가지 F 더블 프라임에 G 0 마이너스가 되겠고 G 프라임에 0 마이너스가 됩니다. 제곱이라고 할게. F 프라임에 G 0 마이너스가 되겠고 G 더블 프라임에 0 마이너스. 막 적으면서 내 별 생각 다 하는 거 알지? 이거 굳이 적어줘야 돼. 난 생각도 하면서 일단 적었어. 이제 다시 나가는 거. 야, 얼마나 지겨운 작업이야. 솔직히 자기 스스로 풀 때는 이까지 안 적을 거 아니야.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적어주는 거야. 얘는요. F 프라임에 G0 플러스 F 프라임에 G0 마이너스인데 얘 0 플러스나 0 마이너스나 얼마의 값을 가진다? 함수값이니까 G 함수값이니까 1을 가집니다. 근데 1을 가진다 그랬는데 F 프라임 1이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은 어찌 됐든지 같아집니다. 얼마로? 0으로 같아집니다. 오케이? 자, 얘가 남았죠. 얘가 남았는데 이쪽에 보이죠? 얘가 남았습니다. 얘가 남았는데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랑 아까 전에는 부호만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같아졌는데 얘는 0 플러스가 얼마가 되는데? 36이야. 0 마이너스는 얼마가 되는데? 4가 되지. 다른 값으로 가잖아요. 오케이? 어느 부분에서 이 포인트에서 두 번 미분한다 한들 얘 다른 값으로 갑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보이죠? 두 번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그 값이 얼마가 된다? 어차피 1인데 얘가 1인데 얘가 0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두 번 미분한 1을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이가 됐어? 이가 됐지? 됐어? 됐죠? 자 갑니다. 취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1을 집어넣을 때 0을 나오고 그걸 미분했을 때 1을 집어넣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f 누구 프라임 x는 반드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고 0 집어넣을 때 0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x를 가지고 있고 원래 최고차 계수가 1이었으니까 4차 미분하면 4죠. 그래서 답이 4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이해를 전반적으로 다 싹 다 끝낸 학생들은 이 문제 나오잖아. 오이해하면서 풀겠지. 그냥 바로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죠? 이거 이해되죠? 됐어? 이렇게 두 가지. 그렇다고 60번은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니. 외우면 안 된다 얘들아. 외우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틀을 어떻게 짜서 들어가는지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이렇게 이게 도함수까지 연속이니까 이게 도함수까지 일단 수식 적어서 좌미분 우미분계수 따져주면 되는데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얘입니다. 이쪽은 부호만 다르고 이쪽은 뭐가? 부호뿐만 아니라 절대치가 다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것들 조금 담아놓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갑시다. 자, 7, 9월 저기 볼까? 80번 한번 볼까요? 80번. 가벼운 관계하고 쉽시다. 가벼운 관계하고 쉽시다. 가벼운 관계하고 쉽시다. 20번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0에서부터 x가 2파이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fx가 있는데 이 fx가 코사인 x 더하기 2x의 사인 x가 되더라 라는 얘기고 알파와 베타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극값을 가진다고 되어 있네. 그리고 베타가 더 크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예전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지만 뭐냐 일단은 주어진 조건이 나오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미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 한번 해봅시다. f'x는 마이너스 sin x죠.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더하기 뭐야 지금 12시야? 12시 됐어? 보자 가져가. 갑시다. 자 여기에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야. sin x가 되는 거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시면 2x의 코사인 x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얼마가 되느냐 하면 sin x야. 얘들아 이제 약간 본인 레벨이 높아지고 문제 푸는 안목이 조금 높아지면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서 뭔가 식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얘기야.
알파를 일단은 대입을 한번 하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뭐가 만들어진다? 관계식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계식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얘들아 여기 잘 봐. 사인의 알파입니다. 이거는 이 변형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의 알파가 얼마다? 제로가 된다는 얘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자, 사인의 베타 더하기 2 베타의 코사인 베타가 제로가 된다. 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지? 자, 여기 봐. 이대로 둘까? 아니야. 이대로 두면 안 돼. 코사인과 사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뭐로 바꾸겠다? 하나의 함수로 바꾸겠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탄젠트지. 탄젠트지. 탄젠트로 지금 나눠야, 탄젠트면 코사인으로 나눠야 되지.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코사인이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코사인이 0이 되면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죠? 이해돼요? 코사인이 0이 된다는 얘기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홀수 파이가 된다는 얘기인데 2분의 홀수 파이에서는 사인 값은 무조건 뿔마 1입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면 얘가 뿔마 1이고 0이 돼야 안 돼. 등호가 성립 안 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코사인 알파는 0이 아니었다라는 보장이 되는 거고 따라서 코사인 알파로 무조건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고 나누면 뭐로? 그렇죠. 컨트롤하기 쉬운 탄젠트 알파로 변합니다. 이것이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2알파도 오른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알파로 둡니다. 왜죠? 라고 물어보면 자, 이거 어제부터 계속 했었던 내용인 것 같아.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구조 자체가 동일한 거야. 뭐만 차이가 날 뿐. 알파와 베타만 차이가 날 뿐. 그러면 얘를 보고 뭘 생각해야 돼? 방정식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방정식? 탄젠트 x가 누구랑? 그렇죠. 마이너스 2x. 이거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이거 18년도부터 나온 문제니까 요즘에는 그냥 막 나오겠지. 이런 소재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막 나옵니다. 이런 테크닉들은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얘는 또 대충 그려가지고 다시 그리지 말고 한번 그릴 때 제대로 그리시래요. 2분의 파이입니다. 여기가 얼마가 되겠니? 파이가 되겠죠. 2분의 3파이입니다. 여기가 2파이가 되겠지. 자 갑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해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누가? 그렇지. 얘를 표시를 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게 누구야? 그렇죠. 알파죠. 뒤에 있는 게 누구야? 베타죠. 어디까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니까 알파 베타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니? 자, 자, 첫 번째 보시면은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파이죠.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파이는 두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 각변환해도 되고, 맞죠? 아니면 얼마만큼? 얼마만큼 옮겼다? 파이만 옮겼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딱 요만큼이 누가 된다? 알파 플러스 파이가 되겠지. 됐어? 이가 됐죠? 이가 됐어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2알파냐고. 마이너스 2알파랑 같냐고 라고 물어봤는데 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파를 집어넣잖아요. 얘가 y는 2 마이너스 2x잖아요. 알파를 집어넣잖아요. 함수값 얼마인데? 마이너스 2 알파죠. 그럼 마이너스 2 알파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마이너스 2 알파 기억은 참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이해가 됐죠? 이해돼? 아니면 쌤 저는 각변환 했는데요. 각변환 한다 하더라도 파이니까 탄젠트 알파라고 적고 얘가 3, 4분면의 각이니까 탄젠트는 플러스라서 플러스 적더라도 어차피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2 알파랑 동일합니다. 오케이?
어찌 됐던지 동일하다는 얘기야. gx가 탄젠트 알파라고 할 때,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느냐? g 프라임에 알파 플러스 파이랑 g 프라임에 베타야. 얘들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얘랑 얘잖아. 그럼 접선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그래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탄젠트 함수가 있습니다. gx가 지금 니은에서는 탄젠트 함수가 g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한다? 미분합니다. 뭐 이거 미분하는 거랑 여기서 미분하는 건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앞에서 접선의 기울기, 앞에서 접선의 기울기, 어차피 이거랑 같은 거야. 베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 당연히 누가 큰데? 얘가 크죠. 얘가 크죠. 오케이? 니은 오른쪽이 큽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되겠지. 이가 됐어? 제일 마지막 봅시다. 얘를 이해를 잘 하셔야지. 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보세요. 이제 디귿이야. 디귿 같은 경우에는 2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얘를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게 이제 잘 보셨던 학생들은 뭐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볼게요. 봅시다. 와 이거 진짜 좀 그렇지 않나? 맞지? 좀 그렇지 않나? 자 봐. 봅니다. 여기 요거 있어요. 자 여기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야. 그러면 얘랑 얘를 뭐로 느껴야 돼? x 좌표로 봐야 돼. x 좌표로 봐야 돼. 근데 알파 플러스 파이는 순간적으로 우리 했었다 생각을 해야 돼. 여기도 한번 했고, 여기도 한번 했고, 여기도 한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얘잖아. 위에 있는 이 분자에 누가 먼저 오는 게 좋겠어요? 마이너스 2알파가 오는 게 좋겠죠. 왜?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파이는 마이너스 2알파니까. 납득하세요? 이가 됐죠? 이 점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니까 x좌표 그때 그 위에 있는 점. 오케이? 점점.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 베타죠. 베타를 집어넣게 돼버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에 나오는 그 점이잖아. 이가 됐어? 그래서 뒤에는 마이너스 2베타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가 됐어? 됐죠? 이가 됐어?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얘와 그때 위에 있는 그 점. 오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얘 베타와 베타 그때 위에 있는 그 점 여기가 베타 콤마 마이너스 2베타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야? 그렇죠.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오케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얘 기울기가 한 이 정도 가파르기입니다. 자, 기울기의 가파르기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컨트 제곱의 알파. 또 너무하잖아, 맞지? 이거는 우리 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놀리는 거죠. 뭔데 이거? 미분 계수잖아. 어디에서? 여기에 알파에서 탄젠트 x를 미분해서 뭘 집어넣는다? 알파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탄젠트 x를 미분해서 알파를 집어넣으면 요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있는 요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할 거니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러면 결국엔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거짓입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쉬었다가 좀 쉬었다 봅시다.